저희 집 새우는 신안에서 무항생제로 계룡만년 맥반석에서 키운 싱싱한 새우만을 산지 직송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이제 제철입니다. 크기나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드시기로는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맑고 투명한 기름에 뭉게뭉게 김이 나더니 하얀 턱시도 차려입은 제철이 맞네. 그리고 탐스런 새우의 붉은 색깔이 저의 피를 붉게 만들어주죠. 머리가 제일 편하네. 달을 튕기며 왕이 된 것처럼 튕기지 말고 타닥타닥 맛있게 이철에만 먹을 수 있고 제철 음식이다 보니까 이 새우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맛있어서 좋아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따뜻하게 달아오른 나의 사랑 맛있다. 예쁜 고백 타닥타닥 맛있게 익어가는 나의 와, 새우 봐라. 바삭바삭 노릇하게 달아오른 나의 그대 손을 새움튀김 안녕 됐어? 수요일 우리 경남의 최신 정보를 부탁해 수요 우체부. 푸른 자연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요즘 7년간의 준비 끝에 여름과 함께 문을 연 거제 숲소리 공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토리 놀이터에는 대형 어린이 조합 놀이대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숲소리 공원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 체험장에 가면 먹이주기 체험이 가능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체험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식물이 어우러진 체험과 휴양을 주제로 운영되는 거제 숲소리 공원은 무료 입장. 입장 전 발열 체크부터 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하니 잘 지켜주세요. 계절별 자연의 빛나는 풍광, 거제 숲소리 공원에서 담아보시죠.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을 위한 맞춤형 어린이집이 창원에 등장했습니다. 야간과 휴일, 긴급할 때면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일 OK 어린이집입니다. 창원시가 공단 지역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야간이나 특히 휴일에 긴급 보육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 시간제 보육시설을 보완하여 창원시의 특성을 살린 시간제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12개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창원 의천구 파룡동 평일 야간 1개반 3명, 주말 2개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보육 수요가 많을 경우 진해 마산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청은 7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접수하면 되는데요. 긴급할 경우는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를 위한 콜택시 확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운행 시에는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는 다른 차량을 이용했어야 했는데 정차를 함으로써 연정 무휴, 상시 운행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증차된 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의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추가 도입을 통하여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회원 등록 후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요 우체부였습니다. 개봉작이 걸리는 목요일 오전, 영화관은 한산합니다. 손을 꼭 잡은 이들이 첫 번째 관객인 듯한데요. 카일라스 가는 길 8관에 오후 5시 오늘 오후 5시에 갑니다. 하루 딱 한 번 상영인 걸 보면 관객이 많이 드는 상업 영화는 아닌 것 같죠. 8이 넘은 할머니와 그리고 감독 아들의 히말라야에서부터 티베트 카일라스까지의 여정을 담은 모험 순례 다큐입니다. 카일라스 가는 길 전국 개봉 오늘 시작되는 날이고 이제 지금 저희들은 어머니 고향인 이제 진주를 찾았습니다. 히말라야 갔다 오신 거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카일라스는 티벳에 있는 불교 성지. 해발 6,700여 미터에 이르는 고산입니다. 영화는 84 노모의 순례 여정을 담았는데요. 화이팅! 화이팅! 2017년 봄 바이칼 호수를 시작으로 몽골 대초원, 고비 사막을 지나 카일라스까지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 광경을 85의 생일날에 봅니다. 내 생일을 내 자신이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은 주인공 춘숙 할머니의 고향 여정입니다. 그 요리해가지고 거쳐서 가면 거의 지금도 칠암동이지. 그래 맞다 이거 그대로네. 아이고 기억나는 전혀 없는데 엄마는 전혀 요 건물은 그 여기다. 그래요. 저도 그래. 기억이 납니다. 와. 옛 진주역 관사는 친정집. 그래 우리 밭이 요쪽이거든. 고구마 밭이. 요거 또 우리 또 논도 있었고 저가 논이거든. 논도 있고. 지난 날들이 눈에 삼삼합니다. 춘숙 할머니는 진주여고 25회 졸업생입니다. 어머니의 소녀 시절을 직접 보고 듣는 시간. 중년의 아들은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이 학교에 다닐 때 육상 선수고 배구 선수고 탁구 선수였고 기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건 타고난 성품. 학교를 파하면 야학에도 나갔습니다. 수험생 때도 요즘으로 우리도 공부 많이 시켰습니다. 그 공부를 마치고 그 아들로 공부 계획가지고 나는 집에 가는 거라. 요때 학교다. 예. 저때 학교입니다. 예.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빛바랜 사진 앞에 선 춘숙 할머니. 단숨에 70년 세월을 건너뜁니다. 요는 우리 언니 동기고, 예. 부산에 회장님 했거든. 근데 지금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르는데 그걸 참 잘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그립습니다. 생각 안 났던 추억들이 너무 많고 와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고만 뭐라 말로 해야 되겠노. 여고 졸업 후 농촌 계몽 운동가로 활동했는데요. 이 교도는 지금 새로운 앞치마 사용에 관한 교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치마 등의 재래식 옷을 간편한 작업복으로 개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농촌의
당시 국가 홍보 영화의 주인공이셨다네요. 즐거운 시간입니다. 진주시 진양군에서의 사부장관 모시고 농사교도소 그 실적을 보고 했다 아닙니까? 실적 발표. 크게 사부장관 모시고 막 진짜 외국에서도 오고 그래갖고 그때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참 열심히도 사셨습니다. 우와. 진주까지 와서 진주성을 빼놓고 갈 순 없겠죠. 저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러거든. 보통 그 당시에는 올라가갖고 저기서 사진 찍고 이제 또 어암바위 가서 어암에 가갖고 또 이제 사진 찍고 엄마도 그 사진 찍은 거. 춘숙 할머니께 진주성은 철철이 찾던 나들이 명소. 하지만 중년의 아들에게는 생경하다는데요. 산소에나 한 번씩 오면 바로 그냥 산소로 가고 그래가지고 늘 그냥 기억은 옛날 진주역 그 터, 그 앞에 공터하고 그 놀아도 그 앞에 공터에서 놀고 했으니까 그 기억들밖에 없죠. 와, 많이 변했다 정말. 많이 달라졌다.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순간순간이 아쉽습니다. 베이스 캠프의 고도는 3,092m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80평생 국내 여행이 전부였던 춘숙 할머니는 81에 히말라야에 도전했습니다. 정말 의외로 나도 놀랐습니다. 내 자신한테.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 상황을 더 깊게 좀 체험을 하고 싶어서 아들한테 그곳으로 가자고 했고 그곳에 가보니까는 정말 참 잘 왔구나. 여행이 끝날 무렵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닮은 길고 험난한 길. 그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히말라야를 다녀와서 히말라야에 있는 불교 사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까 어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히말라야의 불교 사찰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첫 해외여행이 히말라야 순례가 되었고요. 어머니가 직접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톱질하고 장작을 패고 그럴 정도로 강건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머니가 히말라야로 가신다고 하는 그 얘기만 듣고 너무 좋아서 걱정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영화 덕분에 수십 년 만에 고향 방문까지 춘숙 할머니의 기도가 통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 진주 여중여고를 둘러보니까는 감회가 새롭고 정말 친정에 온 기분이 나서 지금 마음속으로 신이 납니다. 어머니와의 동행은 아들에게도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르신들도 여전히 우리처럼 가슴속에 꿈이 있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어머니들께 이 영화를 바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발의 노모는 카일라스를 오르며 인생의 짐을 버리고 내려놨습니다. 홀가분해진 춘숙 할머니,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돈가스 바삭바삭 돈가스 너무 맛있어 또 먹고 싶어. 돈가스 살살 녹아 돈가스 너무 맛있어 너무 특별해. 양배추 샐러드 함께 먹으면 잊을 수 없어. 최고의 짝꿍 쫀득쫀득 사르르 치즈 돈가스. 치즈가 쫄깃쫄깃하고 겉에는 바삭바삭해서 맛있어. 그냥 돈가스 떴어요 이거? 응, 우리가 먹었어요. 모든 재료와 소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직접 담그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고기 같은 것들도 다 확인해서 제가 직접 다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당일 생산해서 한정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신선한 돈가스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순간은 정신을 차렸다가 또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역할. 충청도 배경이어서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연습하고 했었었죠. 엄마와 아들의 얘기를 너무 해보고 싶다. 리얼리티한 가족 드라마 플러스 수사극이 좀 첨가된 영화. 팬으로서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시고 잘하고 싶어서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들과 엄마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잘 있단다. 시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감동도 있으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뭐야? 내 새끼 왜 이래? 이거 뺑소니요. 기억나요? 보살님은 몰라요. 언니! 동댕이가 커요. 뭐 어디까지 믿으라는겨? 믿어야죠. 똑바로 좀 다시 조사해줘요. 뭐가 기억나는겨? 수사에 진전이 없던 그때 뜻밖의 단서를 찾아낸 엄니 문희. 저 짝으로 도망쳤어. 저 짝으로? 내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이 차 앞범프 아니야? 오케이 합격. 이제부터 우리 곰이 뺑소니범 잡으러 가는 거야. 출동! 출동! 그쪽 아니면 출동! 언니 언니 차차. 이제 우린 똥도 좀 더 같이 싸는겨.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아이고 난 개X다. 좌충우돌 농촌 수사극 영화 오문희입니다. 이달 안에 감찰관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때 딱 한 번 받으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형사한테 보이스 피싱질을. 엄마 나 형사야 엄마. 형님 잔이라고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여행의 단 꿈도 잠시. 망 어딨어? 가방 어딨어? 전화기 망고 내 망고 돈도 없고 여권 다 잃어버리고. 인생 첫 해외여행 억울한 누명을 쓴 병수. 저는 필리핀을 관광하는 관광객일 뿐이지. 아치가 살인 저질렀기야. 뭐? 이건 전형적인 셋업 범죄가 맞아요. 그냥 작전에 말려든 거라니까요. 자 슬슬 시작하자고. 어디로요? 어디로 가냐니까요. 너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못이야? 여기 필리핀이요. 쏠 줄은 아네요? 나 형사야 엄마. 답은 언제나 현장형이요. FBI인 줄. 우연히 만난 고향 후배 만철과 펼치는 동네급 형사의 산전수전 국제전 수사. 과연 병수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나 대천경찰서 강력계 홍병경장이요. 영화 국제수사였습니다.
생명을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초응급인지 긴급인지 비응급인지 환자 구별에서부터 응급실 업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의 순서도 네온한 시간 순서가 아닌 중증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센터에서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중증 응급질환은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폐혈증 등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증상 발생부터 최종 치료 기간에 도착하는 시간이 1분 단위로 지연될 때마다 사망률 및 합병증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심정지 심근경색의 경우 심장혈관 시술이 가능한 심혈관센터, 급성뇌졸중의 경우 막힌 뇌혈관을 뚫는 혈전용해제 치료나 뇌혈관 시술이 가능한 뇌졸중센터, 중증외상의 경우 중증외상센터가 최종 치료 기간이 되겠죠. 경남은 심뇌혈관 중증외상 환자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단연 높은데요. 환자의 증상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5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 통증이 있다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에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응급실 도착 후 심장 혈관 조영술 및 혈관 시술까지 9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온 경우에는 120분 이내에 시술을 받아야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19 구급대에서 12호 심전도를 통해 급성 심근경색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이상이 올 때, 또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얼굴이 비대칭으로 움직일 때,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를 보일 때 급성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 전 특별한 응급처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종종 사지를 주무르시거나 증상을 무시해서 최종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심리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급성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경우에 따라 4시간 반 이내에 막힌 뇌혈관의 혈전을 녹이는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동맥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혈관 내 시술을 제 시간에 받아야 사지마비, 언어장애 같은 후유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증상 발생과 함께 뇌혈관 센터로 지체 없이 도착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가장 먼저 119를 부르고 119 상황실의 지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간혹 구급차만 빨리 와달라고 다급하게 말하거나 119 상황실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신고자가 119 상황실의 전화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평평한 바닥에 환자를 눕히고 가슴 정중앙에 양손을 포개서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5cm 이상 깊이로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면 음성 지시에 따라서 패드를 가슴에 붙이고 자동 제세동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종종 사지를 주무르거나 기도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혀를 잡아당겨 빼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방해할 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대뇌의 체온 조절 중추가 손상되고 심한 탈수, 저혈압,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선망, 경련,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장기 손상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특히 고령 환자에게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법의 하나는 체내 열 생산을 줄이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는 늘리되 단백질 섭취는 줄이는 것입니다. 갈증이 없더라도 수시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음주는 피해야 하는데요. 이뇨작용을 통해 오히려 탈수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을 자주 이용해 열사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증상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119를 불러야 하는 점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시거나 다니던 병의원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골든타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당뇨가 발생합니다. 당뇨는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1형 당뇨병이 생기면 췌장이 파괴되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2형 당뇨병은 췌장은 정상적이지만 체내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혈당이 상승하는 질환입니다. 과거의 소아 당뇨는 대부분 1형 당뇨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비만한 소아와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성인에서 주로 생긴다고 알려진
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 모두 혈당이 올라가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과 소변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뇨가 생기게 됩니다. 2형 당뇨는 대부분 비만한 소아와 청소년에서 잘 생깁니다. 비만한 아이가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면서 체중이 감소하면 혈당 상승으로 생기는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이 체내에서 정상적인 작용을 잘 못하면 목이나 팔처럼 신체의 접히는 부위에 짙은 색의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는데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서 당뇨 환자가 있고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당뇨 관련 검사를 받아보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진단은 같습니다. 당뇨는 당뇨, 다식,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200 이상이면 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8시간 공복 후 혈당이 126 이상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당 부하 검사를 통해 2시간째 혈당이 200 이상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아 당뇨의 치료는 1형 당뇨의 경우 진단 즉시 인슐린을 하루 2회 이상 투여하는 것입니다. 2형 당뇨의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하여 혈당을 낮출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혈당 강화제를 함께 복용하여 치료합니다. 당뇨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탈수가 진행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혼수 상태는 응급처치하지 않을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당뇨의 만성합병증입니다.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되는데 망막이나 신장은 미세혈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명이나 신장 기능 상실로 투석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형 당뇨는 비만과 함께 발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는 과정이 긴 편이고 예방 또한 가능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당을 낮추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이나 스트레스는 인슐린이 체내에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되고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당뇨 가족력과 흑색 극세포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곳들이 문을 닫고 있죠. 이놈의 코로나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 간용관광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임시 휴장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모든 곳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뭐 힘든 게 저뿐만이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우리 지역의 이 특산물을 이용해가지고요 더욱더 힘을 으라차차 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실게요. 이곳은 원주의 대표 관광지죠. 간현유원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인데요. 여기가 오늘 제가 찾아야 되는 곳이 맞는 것 같은데 사장님 잘 찾아온 거 맞죠? 잘 오셨어요. 바로 여기가 맞고요. 여기 원주 특산물인 조원 고구마를 이용한 맛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조원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빵이에요. 원주의 대표 조원 밤고구마. 맛 좋죠? 모양 고르죠? 빛깔 예쁘죠? 흙에서도 당당히 빛이 난다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고구마 한다는 원주의 황금 고구마인데요. 그냥 먹어도 맛이 일품인 조원 고구마가 품격의 인기 고구마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먼저 조원 고구마를 깨끗이 샤워시킨 후 오븐에 구워내고요.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계란, 우유 등으로 고소하고 쫄깃한 반죽을 만들어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구마 앙금을 넣어 빚어줍니다.
자, 이제 먹기 좋은 크기의 고구마 모양으로 만들어내 자색 고구마 가루를 묻혀 180도 오븐에 구워내면 남녀노소 불문 인기 만점인 조원 고구마빵이 완성이 됩니다. 야, 여러분 잘 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요 고구마가 지금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고구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빵이에요, 빵. 아니 근데 이 안에 속살이 야, 무슨 고구마냐? 호박 고구마. 그 안에 색깔이랑 똑같아요. 야, 이 밖에는요, 완전 이 치즈 늘어나듯이 이렇게 쫙쫙 늘어나고 이 찹쌀인 것 같아요, 느낌상. 어머, 이거 뭔 일래?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과 자부심으로 탄생한 조원 방고구마빵. 작년 원주시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영광의 먹을거리입니다. 아, 진짜 이 원주의 대표 특산물인 이 고구마를 이용해가지고요. 정말 이 답답했던 가슴이 그냥 빵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장님, 앞으로 이 고구마빵이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바람 좀 가지고 계세요? 우선은 고구마빵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빨리 이제 사라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이제 원주로 놀러 오시고 또 원주 중에서도 간영 관광지로 또 많이들 놀러 오셔서 저희 고구마빵도 찾아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죠. 여러분, 원주의 두 번째 특산물에 이용한 빵은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진짜 바쁘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빵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정말 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피디님? 정영 씨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제가 진짜 피치 못하게 연기를 너무 잘했죠? 여러분, 두 번째 특산물은요, 바로 피치 못할 복숭아입니다. 우리는 복숭아 빵입니다. 이게 복숭아인지 빵인지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싱그러움으로 가득한데요. 원주의 치악산 복숭아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바로 복숭아빵. 사장님, 아니 진짜 이 복숭아가요, 아기 엉덩이처럼이나 너무너무 예쁘고 저의 이 볼만큼이나 너무너무 이렇게 발그스레 하거든요. 어떻게 개발하게 되실 거예요? 강원도 치악산 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맛있고 달고.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저희가 원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복숭아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맛을 자랑하는 원주 치악산 복숭아와 평창의 오륜쌀로 만들어냈는데요. 출시되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인기 급상승. 작년에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디저트 부문 우수 상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산물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었다는 거 자부심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원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특산품이 복숭아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서 원주를 방문하신 분들이 이 복숭아빵 때문이라도 다시 재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의 소중한 맛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정성을 빚고 열정을 굽는 사람들.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하는 이 마음들로 계속해서 우리네 명품 먹을거리들이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곳에서 한 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 그야말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타임즈가 놓칠 일 없잖아요. 창원에서 한 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여행사가 짠 스케줄이 아니고 현지인이 세운 알짜배기 창원 여행기. 놀고 먹고 즐기기 좋은 창원에서 살아볼 사람들 손들어 보이소. 안녕하세요. 단체복 입으셨네? 이틀 주무신가요? 이틀 주무시고 아침 식전 대바람에 청소로 오신 거고. 무슨 상징인가요? 쌍오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말자. 낙동 오리알 되지 말자. 오늘 첫 체험지는 창원 국제사격장.
총을 보고 표적을 보면 표적이 안 보입니다.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쏠 때만 딱 총을 보는 겁니다. 이 모양에서 들어주기를 하시고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사자 앞에서 아 하시면 저희들이 표적을 알려드립니다. 야, 지금 이제 산탄총을 일단은 이제 두 분이 같은 조인데 같이 격발을 하도록 합니다. 오! 와, 손 크다. 와, 아버님 화이팅! 이발 장전. 수신호는 이래서 아구나. 네, 이 사격장 안에는 원래 이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데 특별히 오늘 창원 한 달 살기 체험 정말 특별하게 저희가 허락을 받고 들어왔고 그리고 몇 발 쏘셨어요? 10발. 10발. 한 발은 제가 봤어요. 잘 되시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 작네요. 그래서 재밌죠, 그래도. 예. 다음 조는 이제 모자분. 모자를 쓴 어머님, 모자분. 그 참고적으로 아버님 한 발 맞추셨어요, 한 발. 제일 눈매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해낼 것 같은. 네. 저 2발만 맞췄으면 좋겠어요. 2발 정도. 겸손하게 2발 정도는. 오! 성공! 역시. 아주 잘하셨어요. 총 몇 발이셨어요? 맞추신 게? 두세 발 맞췄어요. 두세 발 정도? 세 발이면 세 발이고 두 발이면 두 발이지. 두세 발은? 스트레스 향해 탕탕탕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하고 창원은 가까우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창원에 자주 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창원에서 좀 살면서 또 안 가본 곳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봄은 국가대표, 사격은 처음인 이분. 얼떨떨떨 본인이 쏘고도 꿈인가 생신가 헷갈린다네요. 머리를 딱 저렇게 동여매니까 약간 북한 선수 같기도 합니다. 과연 실력은 어떨지 볼까요? 전 사실 맞춘지도 몰랐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아까 그 어머님도 그렇고 계신 분들이 드라마에 나온 장면 같다고 팍 할 때 이게 팍 터지더라고요. 멋있게. 우리는 사격 선수가 아닐까 이 생각도 하고. 네. 올해 어떤 일 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창원이 진짜 좋은 곳인 걸 알게 됐어요. 볼 것도 많고. 사격으로 몸푼 후 다음 여행지로 이동. 계획표를 받고 목표를 받거든요. 엄청 타이트하더라고요. 빡빡해요. 이거를 한 이틀만 해도 나 피곤하겠던데 일주일 동안. 그거 한번 얘기해줘. 강행군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체력이 돼야지 이게. 한 달은 무슨 그냥. 그래도 뭐 이것저것 볼 게 많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도 어쨌든 제가 여기 또 지원 같은 거 많이 해줘가지고. 네, 그래도 다 식비만 저희가 부담하면 되니까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먹는 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호텔이랑 자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체험비랑 다 지원을 해주시니까. 병원 바빠도 뭘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겠죠, 맞네. 맞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냥 봐봐요. 화장 예쁘게 된 사람. 이틀간 쌓은 창원에서의 추억도 잠시 감상하고요. 우리가 또 해외 나가기 좀 힘들다 보니까 마음을 담아서 창원 이행시 가볼까요? 아니요. 두 개 다 해 그냥. 창원은 원하는 걸 다 해볼 수 있는 도시다. 그래요. 강행군도 즐겁다. 쪽잠으로 피로 풀고 나면 현장 도착. 필수품이네요, 그죠? 야, 왕 된 것 같은데? 야, 필수품 모자도 쓰시고, 선글라스 끼시고, 양산 쓰시고. 태양 방지 삼총사도 갖췄습니다. 창원은 삼색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통합된 지 10년 됐지만은 아직까지 진해, 창원, 마산 그 각각 색깔이 다 달라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시려면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돼요. 최소한 3일을 해보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좀 피곤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많은 것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늘어진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달라지겠습니다. 부산 라디오 예술사진관 낯익은 풍경이죠. 어린 시절 기억을 쫓아 시간 여행하기 좋은 곳 진해 소사마을입니다. 요 안에 보시면은 아이스케이크통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스케이크통. 이곳은 김씨 박물관입니다. 김씨 박물관. 네네. 여기가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거 나무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여름에 굉장히 꼭 있어야만 되는 거고. 냉장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냉장고라고요? 네, 우리 이게 이제 파리에서 수입한 원목 냉장고. 너무 세련되죠. 나무로 이렇게 원목으로 탁 풀이되어 있고. 야, 이게 냉장고구나. 너무 냉장고. 네. 잘 살펴보시면. 이 TV 기억나요? 이거 이거 아시죠? 이거 오랜만이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했던 거. 아, 이거 근데 이거 예전에 그 뭐 안테나인가요? 그렇죠. 그거 안 잡혀서 올라가서 보이나 됐나 뭐 이렇게 했던 기억나는데? 올라가서 네. 이쪽 방향으로도 맞아. 이런 세대는 아니죠? 네? 네. 이 세대는 아니죠? 아니요, TV 봤어요. 그냥 TV. 아, 그냥 TV. 리모컨이 떼는 거. 전파사 이웃은 인형의 집. 젊은 세대에겐 모든 게 신기합니다. 보시면서 뭐 사시게요. 뭐가 할까요? 아빠. 이거 옛날에 아빠는 동생 주려고. 아, 줄 끼워가지고 청소하던 그건데? 좋아할 것 같아서. 몇 살인데요? 아빠요. 아버님한테요? 좋아할 것 같은데. 고무총을. 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소환하고 싶은 모습 마음이 참 곱네요. 사셨어요? 아버님 드릴까 고민하다가 산 게 고무총. 이거 봐서 만졌네. 예. 야, 사격왕이시네 진짜. 참 총 쏘는 거 좋아해. 사과 한 알에도 옛 이야기가 담긴 것 같죠? 친해지셨어요? 마을 안에도 볼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우리 단짝 두 분은 거의 같이 다니시는데, 그죠? 저쪽은 제가 알기로는 가족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따로 가세요. 어머님. 어머님, 조금 걸으시는 게 조금 힘드신 것 같긴 한데, 그죠? 이 아버님 아닙니까? 네. 아버님 좀 도와드리고 같이 손도 잡아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만은, 예,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떨어졌으니까 하시는지. 이래 피곤한 일정인데 불구하고 아버님 같이 다니시니까 뭐가 좋으세요? 네, 식구들하고 같이 다니시니까. 그냥 끌려왔잖아. 누가 가져가셨는데 누가 가져? 어머님이. 이번에 찾은 곳은 정원이 전시장인 지붕 없는 미술관입니다. 여긴 또 어디예요? 우리 김씨박물관이었잖아요. 여기 또 어디예요? 여기는 예술공원 바닥입니다. 우리 이제 진해 야외에서? 지역에 서양화가이신 박배덕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MBC가. 맞아요, MBC요. 예. 매일 일하십니다. 매일.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박배덕 선생이 수십 년간 꾸민 공원답게 곳곳이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인데요. 울긋불긋 꽃대골 안에서 찰칵. 쌤일로 와보이소. 사진 찍어달라 해야 될까? 어디서 오신 건데?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아니 이제 가족 단위도 오고 뭐 친구 단위도 많이 오는데 혼자 왔네요. 아, 예. 어쩌다가요? 아,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어머니는 아쉽게 못 오고요. 저만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3일차로 들었습니다만은 해본 것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해보고 싶은 거라든지. 일단 뭐 저 로보랜드 그게 제 기억에 남고요. 창원 한 달 살기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국화향으로 물든 가을의 창원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 꽃밭에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 꽃밭에서 행복해요. 저는 창원에 와서 자연도 많이 보고 놀 곳도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경치도 좋고 자연이 아름다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쁘게 잘 정돈된 도시의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집에 일이 있어서 아쉽게 못 왔지만 다음에 꼭 같이 와요.
자, 창원에서 한 달 살기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창원에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